멋진 사나이들의 동행 육군의 어머니 8탄 시간을 되돌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군을 사랑하는 장병들의 서포터즈 육군의 어머니 오수정의 인생TV입니다. 오늘은 군을 사랑하면서 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영창을 다녀와서 심리 상담을 해준 방일병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방일병은 어느 해 10월에 입대를 하였고 논산훈련소에서 5주간 교육을 받고 11월에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A중대에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처음 자대 배치는 B중대에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B중대에서 생활을 하다가 순간의 잘못된 행동을 인해 영창 생활을 하고 A중대로 전출을 가게 되었으며 A중대에서도 동료들과 적응이 쉽지 않아 도움배려 용사로 관리를 하던 중 지휘관의 상담 부탁으로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방일병과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납니다. 혈색이 전혀 없는 헬쑥한 얼굴과 어깨를 쭉 늘어뜨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어찌 보면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군 생활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일병과는 이런 만남으로 멋진 사나이들의 동행은 또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상담을 시작할 때에는 방일병은 말이 없었습니다. 본인의 속마음을 쉽게 내보이질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군대 보낸 엄마의 마음과 아들이 신병으로 군이라는 낯선 곳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했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지휘관과 상담을 하면서 함께 적응해 나간 아들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듣기만 하더니 가끔 질문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질문에 답을 해주면서 본인이라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역으로 질문하며 본인의 생각과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방일병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을 해주니 더 많은 속마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방일병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자대라는 낯선 곳에서 생활하다 보니 실수도 많았고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선임들의 꾸지람도 늘어났습니다. 4개월이 지날 무렵 저에게도 후임이 왔으며 저도 처음 들어왔을 때의 느낀 마음처럼 후임도 그렇게 하겠거니 생각하고 하나하나 잘 알려주려고 하였습니다. 후임은 내성적인 성격인 저와는 정반대인 굉장히 활발한 성격이었으며 나쁘게 말하면 까부는 인원이었습니다. 후임도 저를 잘 따르는 듯 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저를 무시하는 오투의 말이 찾아 한 번은 사소한 계기로 후임과 다투다 후임에게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잘못된 행동과 인격적 모독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저는 영창 5일의 징계를 받고 여기 중대로 전출을 오게 되었습니다. 영창이라는 처음 가본 그곳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작은 철창 너머로 헌병이 대기하고 있고 한 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감시하였습니다. 첫날은 그렇게 보내고 나는 하루 종일 멍하니 있거나 책을 읽으면서 지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영창이라는 곳은 스스로에게 생각할 시간이 많은 장소였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2번 체력 단련 시간에 방에서 벗어나 조그마한 연병장에서 바깥의 공기와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연병장에 가면 비교적 마음이 편안해져 주위 사람들과 삼삼오오 모여 영창에 오게 된 이유를 들었습니다. 휴대폰을 몰래 반입하여 적발된 병사, 후임과 친하다는 핑계로 장난이라고 생각했는데 당사자는 괴롭힘을 당했다며 보고되어 들어온 병사, 저녁을 앞두고 들어온 말년병장 등 우리는 같은 처지에 같은 관심사를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시간의 무료함을 보낼 뿐이지 항상 허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 생각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원래 영창을 가게 되면 사실을 부모님께 알려드려야 하는데 자랑스러운 일도 아닌데다 굳이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지휘관님께 부탁하여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부모님이 아신다면 어찌 될지 모르니 그렇게 아시라고 부탁이 아닌 협박에 가깝게 말을 하고 영창을 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영창을 갔다 와서
다른 중대로 전출을 가게 됨에 따라 영창에 갔다 왔다는 사실을 부모님께 숨기려고 하였는데 내가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가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 사실을 부모님께 알려야 했습니다. 갑자기 제가 생활하는 곳이 변경되었는데 변명으로 둘러댈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엔 일이 이렇게 되는구나. 부모님께 걱정 안 끼쳐드리고 군대에 잘 적응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여기서도 낙오자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니 순간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서러움은 시간이 지나면서 군에 대한 불신과 동료들에 대한 분노로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병역에 의무라는 나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나라의 부름을 받고 여기에 와서 인생에 있어서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었다고 생각하니 화가 치밀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새로운 중대에서 생활을 하니 하루하루가 고통이며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제 자신을 인접 동료들도 눈치를 챘는지 저와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간부님들도 사고만 치지 말고 조용히 지내다 저녁했음 하는 바람인 듯 하였습니다. 이런 생활을 보내던 어느 날 중대장님이 상담을 해보자며 권해서 오늘 여기에 오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상담을 마무리하면서 영창을 갔다 온 것은 잘한 것은 전혀 아니다. 그렇다고 결코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경험은 아니다.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 당당하게 죗값을 치르고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군생활하며 자신의 인생을 찾을 것인가가 중요하니 함께 고민해보자고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가 처음은 실수도 하고 잘못을 할 수 있으나 두 번 다시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일반적인 말을 해주고 다음에 또 만나서 상담을 해주고 싶다는 말을 끝으로 상담을 마쳤습니다. 상담 결과를 중대장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방일병은 영창을 다녀와서 반성보다는 오히려 군에 대한 불신과 동료들에 대한 미움이 크며 영창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오는 단어로 인해 부모님에게 불효를 저질렀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부대 차원에서 방일병이 동료들과 잘 지낼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며 방일병의 모친 전화번호를 주면 부모님으로서 대처해야 할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겠노라고 하며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중대장님은 연락처를 임의로 알려드릴 수 없다며 전화번호를 검색 후 방일병의 어머니와 통화를 하면서 자초지종을 간략히 들려주고는 허락을 득하였는지 저를 바꿔주었습니다. 저는 인사를 하고 난 후 방일병의 심리적 상태를 간략히 들려주고 부모님의 역할도 중요하니 나중에 시간이 될 때 다시 연락을 드려도 되겠냐고 하니 언제든지 전화를 하시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끝으로 저는 중대장님과 앞으로의 조치 방법을 말하면서 부대나 전우들은 방일병의 변화를 먼저 기대해야 할 것이 아니라 방일병의 주변부터 먼저 변화를 주어 스스로 느끼며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방일병 모친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생활하는 곳이 저와 거리가 멀어서 만나서 대하는 것이 좋으나 제한되어 전화로 아들이 마음의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들었습니다. 방일병이 상담 중 저에게 소중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엄마입니다. 어머니는 제가 번번이 실수를 하여도 한 번도 겉으로 내색을 하지 않으시고 따뜻한 미소와 사랑으로 저를 응원해 주셨고 올바른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엄마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군 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에게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을 흐리며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에 자간을 하여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부모와 자식 간의 믿음과 신뢰는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방일병의 입장에서 엄마의 존재는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것이므로 엄마는 아들이 영창을 갔다 왔다고 해서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영창으로 인해 소심해하는 아들이 걱정된다.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엄마는 언제나 아들 편에서 응원하고 있다는 믿음의 메시지를 전화보다는 편지로 전달했으면 좋겠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방일병과 상담을 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상담을 하러 출발하기 전에 방일병의 어머니와 통화를 하면서
어머니의 목소리에서부터 방일병이 달라지는 느낌을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기분이 불어올라 1분 1초라도 빨리 보고 싶어졌습니다. 방일병을 기다리며 이런저런 변화된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은 제가 처음 방일병을 만났던 모습과는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당당하고 패기 있는 자세는 더 이상의 상담자 역할이 아니라 오늘을 이야기만 듣고 가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앉자마자 방일병은 그동안에 일어난 이야기를 저에게 쉼없이 하였습니다. 상담가님과 상담 후 우울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인생을 비관하며 매사에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저의 모습과 즐거워하며 생활하고 있는 동료들과 비교하니 짜증이 났습니다. 그렇게 보내던 어느 날 분대장인 김 병장님이 혼자 있는 저에게 와서는 음료수를 건네주시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방일병이 타 중대에서 우리 부대로 전입 올 때 영창을 갔다 왔다는 안 좋은 시선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겪어보니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오히려 멀리에서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는 것입니다. 분대장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격려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생활관의 분대원들도 저에게 말을 걸어주며 다가왔었고 저 또한 마음을 열고 다가갔습니다.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활관 동료들과 친하게 지내게 되었고 어느 정도 군생활에 적응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날 행정반에서 소포가 왔다면서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발신자는 어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다가 필요한 것을 보내달라고 한 적이 없을 뿐더러 영창을 다녀온 후 용기가 나지 않아서 엄마에게 전화도 드리지 못하였는데 의외였습니다. 소포를 조심해서 뜯어보니 그 속에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과 어머니께서 직접 손뜨개질해서 만드신 장갑 한 켤레 그리고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처음으로 엄마에게 편지를 받아보았습니다. 저는 점호가 끝난 후 다들 잠든 시간에 침낭 속에서 후레쉬의 불빛을 이용해서 편지를 읽고 또 읽고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어릴 때 크리스마스 선물과 함께 카드로 편지를 써보고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편지를 쓰네. 21년 동안 너를 키워오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많았지만 때론 슬프고 힘들었던 일도 많았어. 그러나 엄마는 항상 아들을 생각하며 참고 생활했었지.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행복한 날이 올 거라 기대하면서 살았지. 실수는 누구나 하는 법이란다. 그러나 두 번 다시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런 실수를 계기로 더욱 성장하고 성찰하는 아들이 되길 엄마는 바래. 언제나 엄마는 너의 곁에서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줄 테니 용기를 가지고 너의 꿈을 키워보려옵나. 사랑하는 엄마가. 편지를 읽고 난 후 저는 엄마의 사랑과 따뜻한 손길에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나로 인해 엄마가 상처를 받거나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맹세하고 저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다짐하였습니다. 저는 영창을 가면서도 영창을 갔다 와서도 이렇게 된 원인이 저의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다 후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후임을 미워하였고 아니 증오하면서 시간을 보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료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엄마의 편지를 받고서는 마음 한구석이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했던 후임이 내리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나로 인해 몸과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당사자를 생각하니 후임에게 진정으로 사과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일 오후 후임을 만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같은 주둔지 내에 있지만 생활하는 건물이 달라 당직 사관에게 보고하고 후임이 있는 건물로 찾아갔습니다.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미안하다며 진심으로 사과를 하니 받아줄 수 있겠냐고 하였습니다. 후임도 당황스러웠는지 쉽게 말문을 열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더 진심으로 사과하러 온 것이며 아직 날 용서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이 돌아가겠다고 하자
후임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도 방일병님이 영창까지 갈 줄은 몰랐습니다. 오히려 저로 인해 많이 더 힘들었죠. 미안합니다. 라며 저의 손을 잡아주더라며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방일병과 후임의 젊은 날은 또 다른 시작은 이렇게 출발하게 되었고, 시간이 흘러 방일병의 어머니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이후 만기로 전역을 하였으며, 전역 후에도 이 둘의 관계는 서로 안부를 전하며 친형제처럼 잘 지내고 있는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에서나 군에서 문제시되는 자살 관련 내용을 담은 어느 병사의 병영 일기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재능 기부를 통한 군부대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할 수가 없는 상태이지만 여러분들께서 동참해 주신다면 장병들에게 많은 격려와 힘이 될 듯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군을 사랑하는 장병들의 서포터즈 육군의 어머니 오수정의 인생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